네, 대동서원 호학 독서 코너에서 이번에 소설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재미, 흥미, 묘미가 있는 소설입니다. 소설책 곧 죽을 거니까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동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말하는 78, 78세의 하나씨가 주인공 여자입니다. 일본 여자 소설가가 아주 국제적으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우치다데 마키코 작가가 저자입니다. 우치다테 마키코 작가는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작가이자 소설가입니다. 일본 드라마 중에 가장 매력적인 할머니 캐릭터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곧 죽을 거니까의 주인공 오시하나라는 78세인데 비슷한 나이인 작가는 73, 73세의 작가의 손에서 이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 소설책은 출간되자마자 일본 현지에서 26만 부, 일본 사람들이 이제 독서를 많이 하니까요 팔렸고, 곧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반일파리하는 통에 저도 반일에 완전히 쩔어 있다가 이상하다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요즘은요 일본 작가들이 그 장인정신 때문에 일본인 저자책을 주로 읽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A1로 바꿨습니다. A1,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이 저 엉터리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이 소설책은 여름부터 이듬해 벚꽃 피는 계절까지 일본 도쿄에 사는 멋쟁이 할머니 오시하나 씨를 중심으로 주류 판매점을 이제 운영하는 가족에 일어나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78살의 하나 씨가 절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노인의 모습은 게으른 노인이고 꾸미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입니다. 그냥 있는 옷 주워 입는 겉모습뿐만이 아니고 노인이 되면 둔해지고 허술해지고 산뜻하지 못해진다, 어리석인 외로움을 탄다, 동정을 사고 싶어한다, 구두쇠가 된다, 손주 자랑에 병 자랑에 건강 자랑, 하나선 이 모든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60살이 되면서부터 겉모습이 절대로 나이에 걸맞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요? 기미도 주름도 아름답다고요? 그럴 리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라. 근사하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 중에 겉모습이 초라한 사람은 없지 않은가?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 대목에는 바로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심백한 의병이 머리도 빡빡 깎고 삭발을 하고 저를 보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웃음 지으면서 이 소설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남편이 누구냐? 종이 접기 하는 남편입니다. 남편을 처음 선을 보자마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유는 친정아버지가 건설업을 하는데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바람둥이였던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나는 절대 바람 피지 않을 남자를 구하고 싶어서 바로 종이접기 하는 남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얌전하게 남자가 종이접기를 한다고 하면은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절대 바람 피울 처지는 안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친정아버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주류 판매 상점을 하면서 억척같이 도왔습니다. 여자가 주인공이 자전거로 배달도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다가 배달 중에 자전거가 넘어져서 입원을 하게 되는데 남편은 아주 자상하게 간병을 하면서 다인실로 해줬죠. 1인실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주인공 하나에게 자기는 하나와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78세임에도 이렇게 멋을 잘 내는 마누라가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마누라, 자랑스러운 아내라고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주 앉아서 남편 이화조죠. 정답을 나누고 있는데 세상에 남편 이화조가 갑작스레 앉은 채 사망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세상에 얌전하기만 한 줄 알았던 남편이 그 남편이 유언장을 써 있지 않은가? 또 유언장을 법원에 가서 공개를 해보니까 세상에 남몰래 40년 동안 사귀었던 애인이 나온 겁니다.
그 애인도 주인공보다 10년이나 어린 68세의 애인이었습니다. 그 애인의 남편이 몰래 감췄던 첩이죠. 애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 애인은 뭐냐? 직업이 의사인 겁니다. 그것도 미인 의사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영화배우 같이 아주 잘생긴 훈남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을 읽은 그 독자들은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저도 그랬습니다. 아주 자주 터져 나오는 미소, 웃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주인공 하나와 그 며느리와 그 앙숙관계, 갈등관계, 며느리 유나 갈등은 이 책에서 아주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출판사 서평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창회에 가는 도중에 시니어 잡지, 어르신들 잡지인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어요라는 코너에 사진이 찍힐 정도로 아주 멋을 잘 부리는 하나 씨가 자신밖에 모르는 성실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그 성실한 남편과 소소한 행복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여자가 쓰러져 숨을 거두고 남편이 유품에서 이문의 사진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주 무한 불안감, 갈등, 이 클라이맥스가 전개가 되죠. 아무도 몰랐던 남편 유언장이 나타나고 유언장을 번숙한 그녀와 주인공과 주인공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나이가 들어 겉모습을 신경 쓰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찬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도 갖고 있을 것이고 겉모습에 집착하면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말들도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심각하게 자신을 가꾸지 않고 내버려두는 고령자들에게 눈 딱 감고 한마디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이 나이가 되면 편한 게 제일이야 하면서 이제 어차피 죽을 테니까 하면서 그냥 자기를 내팽개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작가는 80대 중심의 모임에 나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은 면죄부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나태해지지 않고 겉모습을 단장히 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양분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잔혹하게도 동년배로는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겉모습이 젊음과 아름다움, 발랄함의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모습을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활발하게 발언하고 웃고 주위를 배려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감에서 우러난 행동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작가는 외모는 내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내면이 우선이고 외모를 우선으로, 즉 나이가 들면서 기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사는데 즐거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 양극단의 후기 고령자를 보고 작가는 생각했습니다. 곧 죽을 거니까라며 스스로를 꾸미지 않고 외모 단장을 내팽개친 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방치, 자기를 버려지는 것이 아닐까. 100세 시대인 요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시대에 돌입했다는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종활 소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종활이란 뭐냐? 인생을 마무리 짓기에 의한 활동. 종활, 마무리 짓기 위한 활동이죠. 우리 또 유교 철학에는 고정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좀 똑같진 않겠지만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종활 소설과는 다른 새롭고 신선한 소설이란 평가를 일본에서는 받고 있다. 제목 곧 죽을 거니까. 이 책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곧 죽을 거니까 사는 낙이 없다. 곧 죽을 거니까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외모를 안 가꾸지만은, 두 번째는 낙관적으로 곧 죽을 거니까 비관적으로 하지 않고 즐겁게 살자. 곧 죽을 거니까 더 열심히 꾸미자.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죠. 여기서 주인공 하나씨란 여자 주인공은 당연히 나중입니다. 낙관적으로.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대동서원 회원님들은 어떤가요? 우리 시니어들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이 책을 읽으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병 신백훈이는 이 소설책을 어릴 때부터 만화책을 좋아했습니다. 만화책을 잡으면 한 번에 읽어 내려가듯이 이 소설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입체감 있는 캐릭터들이 가득해서 아주 그냥 읽으면은 이렇게 동영상이 머릿속에 영상이 펼쳐진다고 할 정도로 이 책은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책은 답답한 현실을 잊고 싶은 독자들에게 청량감, 사이다 같은 시간을 선사해 줄 것이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 책을 독서할 것을 추천합니다. 대동서원 훈장 신백훈 화학방송 신백훈이었습니다.